오랜만에 얘기해보는 이름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 이어서 이제 특수활동비에 대한 추가 혐의 재판도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외부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네, 건강상의 이유인 것 같은데 바로 이 병원입니다. 지금 호송 차량을 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찾았다가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나가는 장면 다 찍히고 있는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이렇게 호송 차량을 타고 오전 10시 50분쯤에 병원에 도착하고 한 3시간가량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1시 50분 정도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를 다 받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환자복 입고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 휠체어까지 타고 있는데 이때가 지금 1시 50분경이었는데 다시 호송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요, 박 전 대통령이 허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고 그뿐만 아니라 앞선 치료의 경과도 보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강남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병원에 머물렀는데 김복준 의원이 앞서 구치소 관계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파서 진료를 받은 거예요? 이제 두 분의 그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이제 봐야 되는데요.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4월 16일 날 이제 그 접견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1시간 10분 그 접견을 하는 시간 동안에 1시간은 서 있더라. 그래서 왜 서서 얘기하십니까? 하고 했더니 허리가 아파서 앉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서 있다가 다리가 아프면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 접견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통증이 심한데도 이 방치하는 거는 거의 고문에 준하는 어떤 반인도적인 조치 아니냐. 그래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좀 최소한 치료 목적에 통제된 그 병실에다가 좀 이렇게 넣어달라, 보석을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2월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월 4일 날 구치소를 찾아갔더니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서 깜짝 놀랐다. 이 부신 기능이 나빠서 박 전 대통령 부신 쪽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계속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적으로 좀 변화가 온 것 같더라. 그리고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왼쪽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다리도 못 구부린다. 침대를 넣어달라고 구치소에 얘기했더니 그 특혜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요. 또 한편으로는 넘어서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판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으면서 엄밀히 얘기하면 법을 좀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또 법에다 호소하는 것도 이거 모순이거든요.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네요.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또 확인해 볼 게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이 허리 통증 상태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치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다 하는데 구치소 측이 진짜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방치한 적은 없고요. 이거는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약간의 여론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물론 우리처럼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치료를 받기 힘들겠죠.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매일 병원에 출퇴근하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박 전 대통령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병원 가는 모습 봤습니다. 지난해 7, 8월에도 한 번씩 갔었고 그리고 11월에도 한 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11월에는 MRI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MRI 경과를 보는 것도 이번에 병원에 간 목적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아픈데 아픈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아픈 건 맞는데 이 정도라면 구치소에서도 일반 재소자라면 이 정도 수준까지도 해주지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에요. 이 정도도.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반인도적 조치, 고문해 준다는 것 하면 그럼 결국 뭐라고 들리냐면요. 박 전 대통령 그냥 풀어달라는 걸로밖에 안 들려요.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재판도 안 받고 유죄 판결 받았는데 항소도 자기는 안 한다고 하고 그러고 이제 지금 저렇게 아프다 그냥 풀어주면 국민들하고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는 물론 저도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이었기에 마음이 좀 안쓰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만큼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 나오는 모습이 어제 그 병원을 찾았던 모습이고요.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 과정에 잠시 나왔던 모습은 지난해 병원을 찾았던 모습도 같이 저희가
보여드렸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습이 어제 강남 성모병원을 찾았던 모습이란 점을 저희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 교수님, 예.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 구치소에 있으면 안 아픈 사람도 병을 얻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꼭 구치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안 아픈 사람이 없다. 하나 말한 것처럼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들 바쁘면 아픈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네. 근데 시간이 많거나 그러면 흔히들 외롭거나 또 몸으로서 느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질병들도 더 많이 아파지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구치소에 계시다 보니까 공간적 제약이 있는 건 분명해요. 네. 근데 갖고 계신 이 지병이 재활이라던가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병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 공간 안에서라도 비록 협소하지만 자기 관리는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야지 다른 치료보다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한 병이시니까요. 네. 그렇게 관리 잘 하시면서 네. 그의 마음의 병이든 신체적 병이든 좀 스스로가 좀 극복하시려고 하는 좀 의지가 그러네요. 좀 있어야 될 것 그 같아요.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예.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 모습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이제 동정심이 생기려다가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까지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네. 부분 보면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병보석을 신청한다든지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피고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으려면 일단 본인이 피고인이 된 이상은 재판에 출석하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그 본인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한테 찾을 수 있는 권리만 주장한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진짜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탄압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네. 재판에 충실히 출석하고, 자신의 의견, 자신의 어떤 변소 내용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었으면서 지금 이 시기에 그 과정에서 난 몸이 아프니까 난 보석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이게 본인이 재판 자체를 네.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한다는 게 조금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또 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 앞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2월에 했던 언론사와 했던 인터뷰 내용 중에 백성문 변호사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매트리스에서 자는데 허리가 아파서 한두 시간마다 깬다고 했다. 그래서 침대를 좀 넣어달라 구치소에 그 독방에 했더니 구치소 측에서 특혜라며 안 된다고 했다더라.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아무런 특혜 없이 정말 일반인 재소자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요? 첫 번째, 조금 전에 김복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 피고인이 구치소인데 법정에 안 나오면 끌고 나옵니다, 원래. 원래 그래요. 강제 구인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걸석 재판이 피고인이 구치소인데 걸석 재판하는 건 제가 알기로 처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 특혜죠. 두 번째는 어쨌건 전직 대통령이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하. 독거실에서 지내는 건 당연한데 네. 독거실도 일반 재소자가 사용하는 독거실의 2배 이상의 크기입니다. 일단. 그래요? 그것도 네. 역시 굳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면 다른 재소자가 다니까 특혜죠.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의 10.08제곱미터 정도 시설에 지금 혼자 독방에 계시는데 이제 다른 이제 의정부교도소를 하는 예를 들면 그 정도 규모면 10.08제곱미터 정도면 평균 5.85명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역시 특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침대. 우리나라 뭐 미드를 보면 뭐 미드에 보면 가끔 이렇게 침대도 나오는데 네네네. 우리나라는 침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침대를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해서 넣어줘요? 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김복중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켜야 할 법 절차 하나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정치 탄압이고 아니고 국민이 판단하는 건데 판단하는 전혀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데 물론 박 전 대통령 입으로 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 대통령이가 사실상 풀어달라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감정을 더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절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또 일관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장 교수님 뭘 그러면 호소하고 싶은 걸까요? 어떤 국민을 상대로 한다고 할까요? 뭐
어떤 모습을 지금 호소를 하고 싶을까? 어제 또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있게 호소한다기보다는요,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부각시켜갖고서 여론에서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아하. 저 이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매트리스하고 침대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할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치료적 목적이 필요하다면요, 진단했던 주치의를 통해서요, 교도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갖고서 그렇게 절차를 그 말도 밟아야 하는데 있네. 이의 부분은 네.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내놓는 부분에선 우리가 네. 별로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네. 오히려 이 구치소에서 외부 진료를 받기까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막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네. 서울 구치소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제한을 둔 건 아니다, 이런 입장까지 그래요.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거나 이런 변호사 측의 입장이 나오면 구치소 측에서 억울할 수 있을 것 아유, 같아요. 억울하죠. 네. 규정대로 하는 건데. 이런 가운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최순실 씨도 몸이 아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뭐 한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이게 구치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입원을 하지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아하, 네. 수술은 아마 내일 정도 진행이 될 텐데 네. 이건 재판부가 허락을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런 거죠. 최 씨 측에서 정말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네. 그러니까 또 건강 상태도 일정 부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조건 비난할 건 아니에요. 거기서 뭐 어쨌건 아프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술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최순실 씨의 요청을 일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네. 이제 오늘 입원을 하고 내일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그냥 이건 참고로 여쭤보는 만약에 수술을 받아서 입원을 하잖아요, 백 변호사님. 네. 입원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구속 수감 생활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건 사실 이게 보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나가서 수술만 받고 들어오면 그건 다 포함이 됩니다. 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감 그 기간까지. 기간이. 수감 기간에 포함이 아예 되는 보석을 거군요. 받아서 이제 석방이 됐다 나오면 이제 그거는 수감 기간에서 빠지는데 아하. 이렇게 아까 박 전 대통령도 한 번 지금 병원 나갔다 온 거 그럼 이거 일일씩 까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수감 생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김복준 의원님, 최순실 씨가 지난 4일 날 이랬답니다. 수술 전에 내 딸 정유라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거절당했답니다. 왜 그런 걸까요? 2분 정도라도 좀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 막았다.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도 아니죠. 최순실이가 얘기하는 거는 천륜을 막는 게 자유 대한민국인지 사회주의인지 희한한 고통의 하루를 보냈다. 회한과 고통의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적어도 최순실이는 이런 말할 자격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정유라를 만나게 하는 게 사실 맞죠. 모녀간에 그 전신 마취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그 굉장히 위험한 수술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잠깐이라도 보게 해주는 건 맞는데 네. 그걸 막아야 하는 그 검찰이나 재판부의 입장이 별도로 있겠지요. 네. 예.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우연의 일치처럼 장 교수님 예. 두 사람이 아픈 것도 주기가 거의 비슷하냐라는 예.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딱 맞췄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네.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최순실 씨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최순실 씨가 말할 때도 이거 개인적인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에서 끝내야 되는데 네. 그 말에서 꼭 항상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꼭 연결시키기 때문에 네네. 그에 대한 어떤 반감? 아까 전에 김복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고인들은 법원에서 정하는 말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네. 요구하는 모습 그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네. 더 많은 반감을 아하. 사게 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아픈 건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 수술을 해줘야 된다니까 내일쯤 아마 수술을 한다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 내용 관련해서는 또 새로 들어온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